보실 수 있는 게 1963년도에 백남 선생님께서 독일에서 이제 학생 생활을 마치시고 그리고 독일 유학생활 접고 나서 독일에 있는 부퍼탈이라는 에 있는 도시에 있는 갤러리 파르나스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개인전을 하세요. 그래서 이 개인전의 이름이 음악의 전시라는 전시예요. 그래서 음악의 전시, 전자, 텔레비전이라는 전시를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백남 선생님은 맨 처음에 그 예술가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음악가로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진짜요? 우리는 비디오 아트를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백남 선생님의 처음 출발점은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2층에 올라가면 이렇게 상설전을 통과해서 2층으로 올라가면 기획전으로 지난 6월 12일부터 10월 4일까지 저희가 이 신화의 제목을 살짝 바꿔서 신화의 전시 전자 테크놀로지라는 제목으로 그 백남 선생님께서 어떻게 해서 음악을 어떻게 다루셨으며 왜 음악에서 출발해서 테크놀로지랑 그리고 또 다른 상상력이랑 이런 모든 것을 같이 결합하셨는가를 우리가 탐구해보는 그런 전시를 2층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초기 시점에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런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라 그걸 토대로 해서 국내외에서 여러 작가들을 한 20명 작가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작가들의 작품을 같이 잘 이렇게 어우러지게 이렇게 저희가 지금 이렇게 구성을 해놨거든요. 세뇌 자서전이라는 백남 선생님의 어떻게 보면은 낙서이자 드로잉이자 기록이에요. 뉴욕타임즈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낙서를 하신 거예요. 글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목이 말해주듯이 이 자서전이긴 자서전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자기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를 1981년도에 백남 선생님께서 상상을 하시면서 그렇게 적으신 그런 자서전이에요. 일단 태어나신 날이 1932년도 7월 20일이세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Today NJP 이라고 써있고요. 그래서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110일 전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110일 전부터 그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낙서를 하는데 그 내용은요 어머니와 그 자신과의 대화예요. 그래서 어떨 경우는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도 하시고요. 스탈린이 싫다든지 어떤 민주주의가 무엇이냐든지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태어나기 싫다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태어나야 한다. 왜냐면 너는 앞으로 훌륭한 비디오 아티스트가 될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글을 발견하실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이고요. 또 기록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지금 머리다 얹고 있는 거는 면도 거품이에요. 슈토카우젠이라는 저희는 지금 익숙한데 전자음악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분을 굉장히 이제 존경하시게 되시고 그래서 그분과 어떻게 연이 닿으셨어요. 그래가지고 1961년도에 오리기널이라는 그 퍼포먼스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독일에서요. 그래서 슈토카우젠이 씨가 이렇게 주최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 발탁이 되셔가지고 젊은 아티스트로 발탁이 되셔서 거기 가서 재미난 퍼포먼스를 굉장히 많이 하셔서 거기에 같이 있던 유럽인들 굉장히 놀라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발한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심플이라는 그 면도 거품을 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감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래서 자기 친구이자 동료 작가인 아티스트인 딕 히긴스랑 조지 마티우나스가 열었던 가장 새로운 음악 페스티벌이라는 페스티벌이 있었어요. 1962년도에요. 거기에 다시 가셔가지고 똑같은 걸 다시 한번 재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로봇이에요. 그래서 제 이름은 이제 K 사원이고요. 백남 선생님께서 초반에 작업을 하실 때 이제 음악에서 테크놀로지적인 걸 결합을 하시면서 그때 도와주셨던 공학자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백남 선생님은 혼자서 작품을 만드신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테크니션들이랑 같이 작업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슈아 아베라는 일본 공학도 분이 계세요. 지금도 살아 계시고 또 저희한테 이렇게 많은 도면이나 이런 걸 많이 기증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분이랑 같이 만든 초기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64년도 작이고요. 보면은 아직 지금 이렇게 배터리만 교체를 하면 아직도 걸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부 이것 말고 시리즈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가슴을 건드리면 풍선이 튀어나오기도 하는 그런 재밌는 기능도 있었고요. 또 여기 입에다가 콩을 먹는 배설 기능도 있는 그런 로봇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잘 짜여진 멋있는 로봇가 아니잖아요. 아이로봇에서 보는 그 멋있는 로봇가 아닌데 그 이유는 백남 선생님께 스스로를 셀럽이라고 부르셨고
있대요. 그래서 그걸 투여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있는 화면, 나오는 화면은요, 존 케이지에게 바치는 경이라는 퍼포먼스 작품의 주 일부를 저희가 여기다 전시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1982년도에 배원 선생님께서 뉴욕에 있는 거리에 가셔가지고 자기가 만들었던 로봇을 하나 데려가서 이제 살 만큼 살았다. 그래서 이렇게 리모컨으로 길거리 사람들이랑 같이 걷다가 차에 치여서 교통사고가 나는 그런 퍼포먼스 연출하기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기계로서만 본 게 아니라 또 거기에 투여되는 어떤 영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상 연구를 또 저희가 재밌는 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어두운 방은요, 저희가 불교방이라고 부르는 그런 방인데요. 왼쪽에 보이는 이 작품은 TV 부처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대표작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저희 미술관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 여러 큰 미술관에서 그 전시가 되었던 작품입니다. 보시다시피 백남 선생님께서 하시는 게 굉장히 단순해요. 이 사인한 이 부처상 하나와 그리고 TV 그리고 뒤에 보면 카메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가 부처를 비추고 그래서 이 비친 영상이 자기 앞에 있는 부처 앞에 있는 이 TV에다 나오고요. 그리고 이 자신을 보면서 다시 명상에 잠기는 부처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폐쇄회로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배남 선생님께서 항상 그 선불교에 항상 그 심취가 되어 있으셨다고 해요. 이렇게 불교도 신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선불교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으셨고요. 당시 60년대, 70년대 유럽에서도 굉장히 선불교라는 게 아주 크게 성행을 했는데요. 초기 그 인터랙티브 아트라고 해서 그 관객들이 작품 그 결과물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인터랙티브 아트라는 것에 문을 연 여러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가장 오래된 TV다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리니스티 오비스 TV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일단 그 제목이 말해주듯이 사실 저희가 지금 TV라는 테크놀로지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지만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인류가 TV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밤에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공상을 하고 꿈을 꾸고 내일은 어떻게 될까? 모든 거를 달을 보면서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어떤 인류학적인 그런 상상력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고요. TV를 좋아하시게 된 게 달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백남 선생님께서는 TV를 보면 신석기 시대다가 생각난다고 하셨어요. 왜 그런지 사실 저희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왜냐면 오히려 신석기 시대와 반대인데 테크놀로지인데 근데 백남 선생님께서는 TV라는 거 이전에는 저희가 텍스트로, 언어로 이렇게 서로 교환을 하고 의사소통을 했잖아요. 커뮤니케이션 했는데, TV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미지나 소리를 어떤 감각적인 것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유로 그 인포메이션을 공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장을 열되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동물처럼 이렇게 그 텍스트에서나 언어에서 자유롭게 소통하던 신석기 시대를 닮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걸 보면은 원래 원본은요 12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각 하나하나마다 그 달의 그러니까 변하는 모습을 하나씩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비디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TV 아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주사선은 살짝만 조작을 하면 저런 모습이 앞으로 투영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비디오로 돌려서가 아니라 바로 TV를 조작함으로써 나오는 TV 인스톨레이션 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